예, 교수님 오늘 강연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 기후변화, 그리고 탄소 중립이라는 우리 인류의 그 존폐하고 관련된 이야기를 지구의 역사하고 관련지어서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명 깊게 들었고요. 또 우리가 생물공학을 이용할 경우에 탄소 중립 사회가 아니라 아예 탄소 감소 사회로 만든다는 그 교수님 말씀 너무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가 좀 궁금했던 게 아까 발표에도 있으셨지만 그 탄소를 주로 많이 배출하는 국가들이 뭐 미국이나 EU나 뭐 이런 잘 사는 국가들인데 그 국가들이 이렇게 탄소 중립을 하려고 저희한테 요구하는 게 많다 보니까 결국 어떤 입장에서는 그 부자 나라들이 가난한 나라들 더 못 살게 하려고 따라오는 거 막으려고 한다는 그런 음모론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뭐 음모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미국이 또는 잘 사는 나라들이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 마치 7, 80년대에 일본을 좀 억누르면서 그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에 진입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그리고 또 요즘에 유럽이 뭐 잃어버린 20년 따라가냐 뭐 이런 얘기를 했었던 거와 마찬가지로, 바로 전에 그 트 대통령은 이제 힘으로 뭐 네. 못하게 했었지만 이번에 우리 바 대통령은 이 나라 저 나라를 이용해 가지고 조금 중국이 다른 나라들의 어떤 경제력을 좀 따라오는 것을 좀 저지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소 중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가야 될 부분인데, 이제 문제는 아까 제가 발표하면서도 잠깐 말씀드렸던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막 이제 개발되고 있는 나라들, 그런 나라들을 어떻게 좀 에너지를 좀 자유롭게 쓰면서 생활 수준도 올리고 경제도 개발되고 그러면서 좀 이때까지 에너지를 많이 썼던 나라들이 같이 도와주면서 좀 저감을 많이 해서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 어떻게 보면 저 여름철이 되면 항상 에어컨 펑펑 틀고 살고 뭐 아이스크림 막 먹고 살고 뭐 이러는데 탄소 중립 얘기를 하다 보면 에너지 사용량 줄여야 된다. 하도 밖에서 그러니까 막 이렇게 되면 우리 사는 게 너무 불편해지지 않을까. 아까 목욕탕도 가서 목욕해야 되고 한 달에 한 번 목욕하고 뭐 이런 세상으로 돌아갈지 않을까. 그것도 걱정이 되는데요. 어떻게 될까요? 궁극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완전히 새로운 기술이 나와서 이런 에너지 문제는 해결이 될 거고요. 그렇다고 그래서 뭐 모든 사람들이 전 세계를 구원할 필요는 네.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가 할 수 있을 만큼 조금씩 그렇게 좀 노력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연구자를 떠나서 그 일반 뭐 학생이나 시민들이 그래 그나마 탄소 중립에 좀 기여할 수 있는 뭐 방안 같은 건 뭐 따로 뭐가 있을까요? 에어컨 끄는 건 뭐 이 정도일까요? 아니요, 뭐 그거보다는 그냥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자가 기여할 수 있을 만한 일, 할 수 있을 만한 일 하고 조금 더 전 세계에 좀 크게 보고 행동을 했으면 좋겠고요. 뭐 어떤 의미에서는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사는 것 자체가 선택된, 그러니까 뭐 전 세계 인구로 보면 그래도 뭐 탑 10% 내지는 5%에 들어가는 선택된 그런 삶을 이미 보장받은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렇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또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능력이 있는데 남을 도와주지도 못하고 연구도 안 하고 뭐 이런 기여를 못 한다고 그러는 것은 조금 좀 어떻게 보면 좀 잘못하는 일이니까 자기가 할 수 있을 만큼을 조금씩 노력을 하면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학생들은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공부하고 싶어도 못하는 나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선택받은 우리나라는 좀 더 네. 많은 기여를 해야 될 거라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주 연구하시는 분야가 특히 탄소 중립 쪽에서 또 이제 바이오 에너지, 뭐 바이오 화학 제품 만드시는 거고 특히 이제 대상되는 생명체가 이제 미세조류를 많이 하셨던데 이 미세조류도 어떻게 보면 이 생물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 넓은 바다에서 키우시다 보면 거의 농부나 어부 같으셨을 것 같은데 네. 되게 재밌는 에피소드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한테 뭐 재밌는 거 한 가지만 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얘기하라고 그러면 굉장히 어렵겠는데요. 네, 네. 일단 제일 생각나는 거는 저희가 바다에다가 처음으로 그 미세조류를 키우는 백을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주문 제작하는 거 보니까 네.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농담으로 이제 명품 백이라고 그랬었는데 네. 그거를 설치하고 3일 지난 다음에 연평도 폭격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갑자기 해병대원들이 와서 네. 이거 왜 바다에 이런 게 있냐, 이거 뭐냐 이러고 걷어가는 바람에 우리는 굉장히 네. 비싸게 주고 설치하고 결과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회수를 하지도 못하고 그거 찾으러 갔다가 혼만 나고 결국은 뭐 같이 해병대랑 뭐 이 술자리도 하고 뭐 네. 이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와. 그 결국은 그 찾으셔서 그 실험에는 또 명품 백을 사용을 하셨는 거죠. 이제 처음에는 그래서 이제 조수간만이 좀 있는 데다가 네. 이제 그 억세스가 가능해야 되니까 항상 갈 수 있는 데다 설치해야 되니까 아, 네. 이제 갯벌에다 설치를 했다가 그런 일이 있고 나서는 이제 그 양어장 중에 아, 이제 네. 안 쓰는 거 네. 그런 데를 했었는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배가 가야 되고 그 기상이 나쁘면 못 가고 또 여러 가지 불편이 있어서 결국은 이제 화력 발전소에 석탄 내리는 네네. 구두 아, 같은데 네. 그래서 썰물 때도 물이 항상 떠 있는 그런 데다가 이제 다리로 해서 항상 접근할 수 네. 있는 그런 배양장을 만들었고요. 뭐 기왕 에피소드 얘기한 김에 그거를 만들고 났더니 또 바다 낚시 하시는 분들이 여기 올라와서 바다 네. 낚시를 네. 하는 바람에 뭐 또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그 시민들의 쉼터도 제공해 주시고 네. 미세주도 행복하게 해주시고 너무 앞으로는 네. 뭐 잘 되면 그런 일이 되겠죠. 예. 네. 그 교수님께서 거의 이제 생물공학 저희 사실 뭐 예전부터 저희가 연구들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래도 거의 초창기부터 열심히 하셨는데 언제부터 나는 생물공학을 해야겠다 생물공학자가 되실지 결정하셨고 또 그게 되기 위해서 어떤 준비들 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글쎄 뭐 준비를 요즘 학생들을 보면 굉장히 우리가 잘할 때랑은 다르게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어떻게 준비했다 뭐 이거를 얘기해서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초등학교 때 생활기록부가 있었는데 우리 부모님은 6년 내내 장래희망 의사라고 쓰셨고 네. 저는 6년 내내 장래희망을 과학자라고 썼고요. 그게 왜 좋았는지는 뭐 딱히 설명할 수 없는데 그냥 그게 좋았고 그거 이외에 다른 것들은 별로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살다 보니까 운이 좋아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 나라로서는 명의를 하나 잃었지만 우리 지구로서는 중요한 인물을 얻은 것 그렇게 같아요. 너무 과장하시면 좀 곤란하고요. 그냥 제 생각에는 뭘 하나 하겠다고 마음 먹으면 최선을 다해서 네. 좀 열심히 해서 혹시 못하더라도 후회는 남지 않게 그렇게 좀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모님께서 그러면 의사 되기를 원하셨다고 하셨는데 만일 그때 상황이 되시면 교수님 다시 그래도 과학자라고 6년간 계속 쓰실 생각이세요?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살다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제일 좋아하는 일은 평생 취미로 갖고 있고 네. 그러니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일이 오늘까지 꼭 해야 되거나 다음 달까지 꼭 해야 돼가지고 밤새고 이러면 재미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제일 좋아하는 일은 평생 취미로 갖고 두 번째나 세 번째로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갖는 것도 괜찮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일들은 평생 취미로 은퇴한 다음에도 계속해서 하고 아마도 생물공학자가 다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로 좋아하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네. 근데 요즘에는 융합의 시대라서 네. 제가 좋아하는 것도 접목해서 제가 뭐 컴퓨터니 뭐 이런 그 얼리 어댑터니 뭐 이런 소리 많이 듣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 다 융합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앞으로는 점점 더 많아질 거기 때문에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진짜로 좋아하는 일은 평생 취미로 남겨놓는 것도 괜찮다. 물론 진짜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먹고 사는 일이 더 바람직하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그렇게 뭐 크게 부담 갖지 말고 노력하면서 즐겁게 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미세조류도 대양 배양도 성공하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막 되게 하고 싶은 일도 많으실 것 같고 이 사회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혹시 연구 계획 제가 이런 거 여쭤봐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계획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죠. 연구는 뭐 정년할 때까지만 현재로서는 할 생각이고요. 지금 저희가 뭐 아까도 잠깐 발표 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아직은 기술이 완전하게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바다에서 대량 배양을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이제 가능한 것을 확인을 했고 그리고 아까 중간에 얘기한 중에 질소는 공기 중에서 오니까 비료가 해결이 되지만 지금 가장 심각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인산 비료가 많이 부족하고 있어서 지금은 우리가 개발한 기술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인산 비료를 100만 년씩 기다리지 않고 재생을 할까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조금 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소만 농축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인삼, 카리 이런 것도 다 네, 농축하는 그러니까 장치인 결국은 거네요. 네, 네. 결국은 미세조류를 만들면 바이오매스 중에 뭐 지질은 네, 에너지로 쓰고 네, 네. 탄수화물은 네. 뭐 바이오 컨버전이나 네. 다른 바이오 리파이너리 쪽으로 쓰고 단백질은 뭐 사료로 쓴다던가 그러면서 뭐 비료도 만들고 그러니까 대량으로 싸게 만드는 것은 아무래도 대량으로 많이 쓰는데 써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무슨 뭐 비싼 의약품이나 이런 거를 만들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면 비료나 사료 같은 것들을 만드는 것이 아마 이 바이오 기반 경제로 가는데 제가 그래도 제일 잘하는 일이고 좀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 오늘 뭐 하신 말씀들이 저희 학생들 계시면 그 여러 진로에 되게 도움되는 말씀 많이 해주셨지만요. 그래도 마지막으로 그 탄소 중립 이쪽 분야로 뭐 에너지가 되건 바이오 생물 공정이 되건 그 희망하는 학생들한테 도움되는 말씀 하나만 해주시면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뭐 좀 전에 말씀드렸었던 거와 마찬가지로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꾸준히 노력하고 부딪히고 혹시 그게 안 되더라도 세상의 모든 일이 다 되는 것은 아니니까 안 되더라도 적어도 그때 이렇게 했으면이라는 후회는 안 남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부딪히다가 보면 저는 인생을 가끔 가다가 버드나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꼭 나무 제일 꼭대기 올라가야 되는 건 아닙니다. 뭐 조금 길을 잘못 들거나 아니면 한두 번 실패했어도 가다 보면 그 분야에서는 최고의 분야가 갈 수 있을 것이고 물론 뭐 버드나무까지 이렇게 내려온 것처럼 정상에서 죽지는 못하고 좀 이제 재밌는 노후를 보내면서 죽겠지만 그래서 그냥 계속 꾸준히 노력하고 후회 안 남게 최선을 다하고 그러다 보면 새로운 재미있는 길이 열릴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탄소 중립이라는 게 우리 지구가 우리 인류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요. 오늘 교수님 말씀도 저희가 미래를 준비할 때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강연 감사드리고요. 말씀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